두세 개의 속삭임. 나의 행복은 어디에 피어나는가? 넓고 푸른 들판 끝자락. 햇살 가득한 밀밥 사이에 소박한 보금자리를 꾸리고 사는 시골쥐 한 마리가 있었습니다. 그의 삶은 느리지만 충만했습니다. 아침에는 이슬 맺힌 풀잎을 스치며 깨어나고, 낮에는 따사로운 햇살 아래서 익어가는 곡식 알갱이들을 모으며 하루를 보냈습니다. 저녁이면 황금빛 노을이 지는 들판을 바라보며 깊은 평온에 잠겼고, 밤에는 별빛 아래서 달콤한 꿈을 꾸었지요. 그의 마음은 언제나 고요한 호수처럼 잔잔했으며, 매일의 일상 속에서 작고 소박한 행복을 발견하는 데 익숙했습니다. 그에게 세상은 너무도 넓고 아름다웠으며, 모든 순간은 존재 자체로 충만한 기적과 같았죠. 시골쥐에게는 멀리 도시에서 살고 있는 사촌지가 있었습니다. 어느 해 가을, 시골쥐는 도시쥐를 자신의 보금자리로 초대를 했어요. 도시쥐는 휘황찬란한 도시의 삶에 익숙해져 있었기에 시골의 소박함에 어딘지 모르게 시큰둥한 표정이 있었죠. 시골쥐는 그런 사촌을 위해 들판에서 가장 달콤한 곡식 알갱이와 싱싱한 열매들을 정성껏 대접했습니다. 그에게는 이 작은 음식들이 가장 귀한 보물과도 같았으니까요. 두 쥐는 들판 한가운데서 밤하늘의 별을 보며 소박한 대화를 나누었고, 시골쥐는 도시쥐의 화려한 옷차림과 번쩍이는 눈빛 속에서 미지의 세계를 잠시나마 엿보았습니다. 다음날 도시쥐는 시골쥐에게 자신의 도시 보금자리를 자랑했어요. 사랑하는 사촌아, 네 삶도 아름답지만 너는 아직 세상의 진정한 화려함을 모르는구나. 도시에는 네가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즐거움과 풍요로움이 가득하단다. 네가 먹는 곡식 알갱이 따위는 비교도 할 수 없는 진수성찬이 매일 밤 펼쳐지지. 그의 말 한마디 한마디는 시골쥐의 마음속에 작고 미묘한 궁금증을 피어올렸습니다. 난생 처음 들어보는 진수성찬이라는 말과 화려함이라는 단어는 시골쥐의 내면에 묘한 갈증을 안겨주었거든요. 태어나서 한 번도 의심해 본 적 없었던 자신의 행복에 대해 시골쥐는 처음으로 과연 이것이 전부일까? 하는 의문을 품게 되었죠. 며칠 후 시골쥐는 도시쥐의 손에 이끌려 태어나 처음으로 도시로 향했어요. 거대한 건물들이 하늘을 찌르듯 솟아 있었고, 셀 수 없이 많은 불빛들이 밤하늘을 수놓았습니다. 숲의 고요함에 익숙했던 시골쥐에게는 도시는 매우 감당하기 힘든 소음과 빠른 움직임의 연속이었죠. 그의 작은 심장은 쿵쾅쿵쾅 거렸고, 쉴 새 없이 움직이는 사람들 사이에서 그는 마치 미로 속에 갇힌 듯한 기분이 들었어요. 하지만 도시지의 보금자리는 그 모든 혼란을 보상이라도 하듯 화려하고 안락했어요. 도시지의 집은 으리으리한 대저택의 부엌 천장에 있었습니다. 그곳에는 정말로 상상조차 할 수 없었던 음식들이 가득했거든요. 잘 구워진 치즈 조각, 달콤한 빵 부스러기, 윤기 흐르는 고기 조각들. 시골쥐는 눈을 반짝이며 그 모든 진수성찬의 놀라움을 금치 못했어요. 그의 입에는 생전 처음 맛보는 달콤하고 풍요로운 맛이 가득했고, 그 순간만큼은
세상 모든 행복이 이곳에 있다고 느꼈습니다. 아, 이 맛이구나. 도시지가 말하던 진짜 행복이 바로 이거였어. 그의 마음은 순간적으로 흥분과 환희로 가득 찼습니다. 그러나 행복은 오래가지 않았죠. 한참 음식을 즐기던 그들 앞에 갑자기 거대한 그림자가 드리워졌거든요. 대저택의 주인이 부엌으로 들어온 것입니다. 그와 함께 달려온 사나운 개와 그보다 더 무서운 쥐덫들이 시골쥐의 눈에 들어왔습니다. 그는 온몸이 얼어붙는 듯한 공포를 느꼈죠. 음식들이 아무리 달콤하다 한들 매 순간 목숨의 위협을 받는 그런 삶에는 그는 결국 견딜 수 없는 고통으로 다가왔습니다. 도시쥐는 이런 상황에 익숙한 듯 능숙하게 위험을 피해 달아났지만 시골쥐는 정신없이 도망치기 바빴거든요. 그의 작은 심장은 터져버릴 것만 같았고 온몸은 식은땀으로 축축해졌습니다. 다행히 가까스로 목숨을 건진 시골쥐는 어둠 속에 몸을 숨긴 채 숨을 헐떡헐떡거렸죠. 그때 그의 마음속에 비로소 깊은 성찰의 물결이 일었습니다. 화려한 음식과 풍요로운 삶은 잠시 동안의 만족감을 주었지만 그 이면에는 언제나 죽음의 공포와 불안이 그림자처럼 따라다닌다는 것을요. 다음날 아침 시골쥐는 도시쥐에게 작별 인사를 고했어요. 도시쥐는 사촌의 떠남을 아쉬워했지만 시골쥐의 결심은 확고했거든요. 그는 미련 없이 번잡한 도시를 떠나 고향인 들판으로 돌아왔습니다. 다시 밀박 사이에 자리 잡은 자신의 작은 보금자리에 몸을 뉘었을 때 그의 마음속에는 그 어떤 달콤한 음식보다 값진 평온함이 가득했습니다. 들판의 고요한 바람소리, 익숙한 흙냄새, 그리고 밤하늘의 무수한 별들은 그에게 가장 완벽한 위로였어요. 그는 더 이상 도시의 화려함을 갈망하지 않았고 목숨의 위협 없이 먹는 마른 곡식 알갱이 하나가 불안 속에서 먹었던 진수성찬보다 훨씬 달콤하고 값진 것이라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시골쥐는 자신의 삶에서 진정한 행복은 물질적인 풍요나 화려함에 있지 않으며 마음의 평화와 안전, 그리고 고요한 자기 만족 속에 있음을 온몸으로 알게 되었습니다. 이 이야기는 우리에게 질문하죠. 우리는 지금 어디에서 진정한 만족과 평화를 찾고 있을까요? 화려한 성공과 남들의 부러움 속에서 끊임없이 불안에 떨고 있지는 않은가요? 혹은 소박하지만 안정된 자신만의 울타리 안에서 진정한 행복을 놓치고 다른 것을 쫓고 있지는 않나요? 나홀로 진정으로 만족할 수 있는 삶의 방식은 다른 사람의 기준이 아닌 오직 자기 내면의 목소리에 귀 기울일 때 비로소 발견될 수 있습니다. 달콤한 것만을 쫓다 보면 잃어버리는 소중한 것들이 있다는 것을 이 시골쥐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조용히 속삭여 줍니다. 메아리 치는 마음. 나지막한 언덕 아래 맑고 투명한 강물이 햇살을 머금고 흘러가는 곳에 부지런한 개미 한 마리가 살고 있었어요. 그의 하루는 매 순간이 고되고 힘겨웠지만 그 작은 몸은 결코 포기하는 법이 없었죠. 뜨거운 태양 아래서도 갑작스러운 소나기 속에서도 개미는 묵묵히 자신의 길을 걸어갔어요. 오늘 하루의 양식을 구하고 자신의 보금자리를 튼튼하게 지켜나가는 것이 그의 삶의 전부였거든요.
그의 마음속에는 매일의 성실함에서 오는 작은 만족감만이 조용히 고요히 자리를 잡고 있었죠. 그러던 어느 날 평소처럼 물을 마시러 강가에 다가왔던 개미는 뜻밖의 시련을 맞이했어요. 목마름에 지쳐 비틀거리던 그는 그만 미끄러져 차가운 강물 속으로 빠지고 말았습니다. 그의 작은 몸은 거센 물살에 휩쓸려 이리저리 떠내려가기 시작했습니다. 눈앞이 깜깜해졌죠. 거대한 강물은 그의 작은 존재를 삼키려는 듯 사납게 밀려들었습니다. 개미는 필사적으로 허우적거렸죠. 강물의 힘은 너무도 압도적이었거든요. 아, 이대로 끝나는 건가? 절망이라는 그림자가 그의 작은 영혼을 집어삼키는 순간이었습니다. 바로 그때 강물을 우연히 날아가던 비둘기 한 마리가 절망에 빠진 개미를 보았습니다. 비둘기의 눈에는 세상의 모든 생명이 존엄하고 소중하게 비쳤거든요. 그의 마음은 그 작은 생명의 고통을 외면할 수 없었습니다. 망설임 없이 비둘기는 나뭇가지에서 푸른 잎사귀 하나를 툭 하고 꺾어 강물 위로 떨어뜨렸어요. 잎사귀는 개미가 있는 곳까지 물살에 실려 유유히 흘러왔고, 개미는 마지막 남은 힘을 다해 그 잎사귀에 매달릴 수 있었습니다. 잎사귀는 개미에게 구원의 뗏목이 되어주었고, 개미는 그 작은 잎사귀 위에서 천천히 강가로 흘러나올 수 있었습니다. 물가에 무사히 도착한 개미는 가쁜 숨을 몰아쉬며 위를 올려다봤죠. 하늘에서는 자신을 구원해준 비둘기가 조용히 날갯짓하며 사라지고 있었습니다. 비둘기는 자신의 행한 성의에 대한 어떤 대가도 바라지 않았고 그저 작은 생명이 고통받는 것을 보고 마음을 아파했을 뿐이었죠. 하지만 개미의 마음속에는 비둘기의 작고 푸른 잎사귀 하나가 깊은 감사의 씨앗으로 뿌리내렸거든요. 언젠가 반드시 이 은혜를 갚을 거야. 그의 작은 가슴 속에는 굳건한 다짐이 새겨졌어요. 그의 생명은 다시 한번 나홀로 살아갈 의미를 찾은 것만 같았습니다. 시간은 고요히 흘러가고 계절은 몇 번인가 옷을 갈아입었죠. 개미는 여전히 부지런히 자신의 삶을 살았고 비둘기 또한 평화롭게 하늘을 날며 숲의 평온을 지키고 있었습니다. 비둘기는 자신이 베풀었던 작은 친절을 잊어버렸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개미의 마음속에는 그날의 강물과 푸른 잎사귀, 그리고 자신을 살려준 비둘기의 모습이 선명하게 남아 있었습니다. 어느 날 숲은 갑자기 커다란 위험에 휩싸였죠. 마을에서 온 사냥꾼이 조용히 숲속으로 들어와 사냥감을 물색하고 있었거든요. 그의 날카로운 눈은 날아다니는 비둘기를 포착했고 조용히 총을 겨누기 시작했어요. 사냥꾼의 손끝에는 섬뜩한 긴장감이 흘렀고 총구가 비둘기를 향해 고정되는 순간 숲은 잠시 숨을 죽이는 듯 했어요. 비둘기는 영문도 모른 채 아무런 의심 없이 하늘을 자유롭게 날고 있었죠. 바로 그때 근처에서 먹이를 찾고 있던 개미의 눈에 사냥꾼의 모습이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그의 시선은 곧바로 천국 끝에 놓인 비둘기로 향했죠. 개미는 한순간에 직감을 했습니다. 지금이야. 내가 은혜를 갚을 때가 온 거야. 그는 망설일 틈도 없이 작은의 작은 몸을 놀려서 사냥꾼의 발 뒤꿈치로 달려갔어요. 사냥꾼이 막 방아쇠를 당기려는 찰나 개미는 그의 발 뒤꿈치를
힘껏 물었습니다. 아! 예상치 못한 고통에 사냥꾼은 비명을 지르며 움찔거렸고 그 순간 그의 손에서 총이 떨어져 나갔습니다. 그 짧은 순간의 동요 덕분에 비둘기는 위기를 직감하고 재빨리 하늘로 날아올라 안전하게 도망칠 수 있었죠. 사냥꾼의 날카로운 총알은 허공을 갈랐고 비둘기는 그렇게 목숨을 구할 수 있었습니다. 개미는 자신의 작은 행동이 큰 생명을 구했다는 사실의 뿌듯함보다는 고요한 만족감을 느꼈어요. 그는 자신이 베풀었던 친절의 대가를 바라는 것이 아니라 오직 자신과의 약속을 지켜낸 것에 대한 진실된 기쁨을 만끽했을 뿐이거든요. 아무도 모르게 오직 자신만의 방식으로 은혜를 갚은 것이지요. 이 이야기는 우리에게 깊은 의미를 선사하죠. 이 세상에는 눈에 띄지 않는 작은 선의들이 얼마나 많은 생명을 구하고 얼마나 많은 기적을 만들어내고 있을까요? 작은 존재의 고난을 외면하지 않는 비둘기의 마음, 그리고 그 작은 친절을 잊지 않고 생명을 구해준 개미의 이야기는 나홀로 베푸는 진심 어린 선의가 결국 사라지지 않고 메아리가 되어 돌아온다는 것을 조용히 속삭입니다. 남들에게 과시하거나 인정받기 위한 선행이 아니라 순수한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작은 행동 하나하나가 세상을 더욱 아름답고 따뜻하게 만든다는 것을요. 우리 자신 안에도 비둘기처럼 작은 존재의 고통에 공감하는 마음과 개미처럼 받은 은혜를 잊지 않고 갚으려는 굳건한 다짐이 살아 숨쉬고 있다는 것을 기억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것이 곧 우리 내면의 가장 아름다운 울림일 테니까요. 가면 뒤에 숨겨진 진실, 그 이면의 울림, 늑대와 양, 새로운 풀이 돋아나는 언덕 너머, 푸른 초원이 그림처럼 펼쳐진 곳에 평화로운 양떼들이 살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풀뿌리를 뜯으며 한없이 고요하고 순박한 나날을 보냈지요. 양들은 서로에게 기대어 쉬었고 모든 움직임은 온화함과 신뢰로 가득했어요. 그들에게 세상은 늘 따뜻하고 안전한 곳이었죠. 한치의 의심도 없이 서로를 믿고 순수한 마음으로 매일을 살았습니다. 그 평화로운 초원 근처 깊은 숲속에는 배고픔과 음흉한 계략으로 가득 찬 늑대 한 마리가 살고 있었어요. 그의 눈빛은 늘 날카로웠고 마음속에는 온통 양들을 잡아먹을 생각으로 가득했습니다. 늑대는 아무리 교묘하게 양떼들을 접근해도 늘 눈치채며 도망치기 바빴어요. 양치기의 개의 견고한 경계심 때문에 번번이 실패하곤 했습니다. 굶주림은 그의 이성을 마비시켰고 점차 더 은밀하고 강교한 방법을 궁리하게 만들었습니다. 어떻게 하면 저 어리석은 양들을 속일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이 늑대의 머릿속을 맴돌았어요. 오랜 고민 끝에 늑대는 한 가지 묘안을 떠올렸죠. 그것은 바로 가면이었어요. 그는 죽은 양의 가죽을 뒤집어 쓰고 양떼 속에 섞여 들어가기로 했어요. 밤늦도록 그는 양가죽을 손질을 하며 자신에게 완벽한 가면을 만들었거든요. 그의 손끝은 음침한 욕망으로 번뜩였지만 겉으로는 한치의 오차도 없는 순진한 양이 되기 위해 그는 오직 그 역할에만 몰두했습니다. 이윽고 동이 트자 늑대는 자신이 만든 가면을 뒤집어 쓰고 조심스럽게 양떼에게
다가갔어요. 그는 양처럼 어색하게 풀을 뜯는 척했고 양처럼 순한 눈빛을 흉내냈습니다. 겉모습만으로도 그가 늑대라는 것을 전혀 알 수 없었기에 순진한 양들은 아무런 의심 없이 그를 받아들였죠. 에구. 그의 가면은 너무나 완벽해서 심지어 노련한 양치기 개마저도 잠시 동안 그를 진짜 양으로 착각할 정도였죠. 양치기 개는 평소와 다른 낯선 기척에 경계심을 놓지는 않았지만 이내 눈앞의 양에게서 아무런 위협도 느끼지 못했습니다. 늑대는 양떼 속에서 평온한 나날을 보내는 척했고요. 양들처럼 조용히 풀을 뜯었고 양들처럼 함께 이동했습니다. 그는 양들의 이야기를 들으며 그들의 순박한 생각과 행동을 엿보았죠. 겉으로는 양들과 어울리는 척을 했지만 그의 내면은 늘 음험한 욕망으로 들끓고 있었거든요. 매 순간 그는 자신의 본성을 감추는 데 있었고 자신의 진짜 모습이 드러날까봐 늘 불안에 떨었습니다. 그에게는 매 순간이 고통스러운 가면 무도회와 같았거든요. 나홀로 감춰야 할 진실, 그리고 드러내고 싶지 않은 잔혹한 본성이 그의 심장을 끊임없이 옥죄는 듯 했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완벽한 가면이라도 진실을 영원히 감출 수 없는 법. 날카로운 바람이 불거나 어둠이 깊어지는 밤이 찾아오면 늑대의 본성은 서서히 드러나기 시작했거든요. 그의 걷는 걸음걸이에서 양과는 다른 미묘한 힘이 느껴졌고 가끔씩 터져나오는 낮은 으르렁거림은 그의 진짜 정체를 속삭이는 듯 했습니다. 양치기개는 비록 속았지만 그의 본능은 묘한 위화감에서 계속해서 느끼고 있었거든요. 개는 밤마다 그 양의 주변을 맴돌며 잠 못 이루는 경계를 늦추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 밤 양치기개는 더 이상 알 수 없는 불길한 예감을 떨쳐버릴 수 없었어요. 그는 조용히 그 양에게 다가가 킁킁거리며 냄새를 맡았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양가죽 뒤에 숨겨진 늑대의 섬탄 눈빛과 그가 풍기는 낯선 냄새를 감지했거든요. 위협을 느낀 늑대는 결국 자신의 가면을 벗어던지고 본색을 드러냈습니다. 순식간에 평화로웠던 양떼는 혼란에 휩싸였고 늑대는 재빠르게 한 마리의 양을 덮쳤습니다. 양치기개는 본능적으로 늑대에게 달려들었어요. 치열한 싸움 끝에 늑대는 물러났지만 양떼는 이미 깊은 상처와 배신감을 안게 되었습니다. 양치기개는 상처 입은 양들을 보며 슬프게 울부짖었고 양들은 자신들이 믿었던 평화가 한순간에 상상 조각 났음을 깨달았거든요. 그들의 순수한 믿음은 산산 조각이 났고 이제 그들은 세상의 모든 것을 의심스러운 눈으로 바라볼 수밖에 없게 되었습니다. 무엇을 믿어야 하는가? 하는 근원적인 질문이 양들의 작은 마음을 흔들었습니다. 이 이야기는 우리에게 깊은 메시지를 전한다고 봐야겠죠. 우리는 살아가면서 얼마나 많은 가면을 마주하게 될까요? 겉모습만으로는 결코 알 수 없는 세상 속에서 진정한 지혜는 걸칠의 너머의 진실을 깨뜨려 보는 눈에서 나옵니다. 우리는 자신을 지키기 위해 그리고 진정한 관계를 맺기 위해 무엇을 기준으로 삼아야 할까요? 늑대가 쓴 가면처럼 달콤한 말이나 화려한 겉모습 뒤에
숨겨진 의도와 본성을 분별하는 지혜가 우리에게는 필요합니다. 나홀로 고요한 시선으로 세상의 본질을 바라보고 타인의 말을 무작정 믿기보다는 스스로의 내면 깊은 곳에 올려나오는 직관에 귀 기울이는 것. 그것이야말로 세상의 수많은 유혹과 기만 속에서도 흔들림 없는 자신만의 길을 찾아 나가는 용기와 지혜를 가져다 줄 것입니다. 때로는 상처를 받고 넘어질지라도 그 속에서 우리는 더욱 단단하고 현명한 존재로 성장할 수 있을 테니까요. 사람은 누구나 가면을 항상 장착하면서 살아가야 되는 것 같아요. 오로지 진실만 말할 수는 없다고 봅니다. 하지만 언젠가 자신한테 숨기지 않고 나의 원래대로의 모습을 그대로 사랑해줄 사람이 분명히 나타날 거라고 봅니다. 그런 사람을 기다리면서 다음 이야기 시작하겠습니다. 메마른 갈증 속 내면의 샘물을 찾아서 지혜로운 까마귀. 메마른 대지가 끝없이 펼쳐진 황량한 벌판. 뜨겁게 타오르는 태양이 모든 생명을 바짝 마르게 하는 계절이었어요. 하늘에는 구름 한 점이 없었고 먼지가 풀풀 날리는 땅 위로는 타들어가는 갈증만이 지배하고 있었죠. 이곳을 떠돌던 까마귀 한 마리는 목이 타들어가는 고통에 시달리고 있었습니다. 그의 깃털은 먼지로 푹석했고 날개는 더 이상 힘차게 솟아오를 힘이 없었거든요. 까마귀의 눈동자에는 간절한 목마름과 함께 이대로 죽을지도 모른다는 깊은 절망감이 가득했어요. 어디에서든 제발 물 한 모금이라도 마실 수 있다면. 그의 간절한 외침은 뜨거운 공기 속으로 흩어질 뿐이었습니다. 희미해지는 시야 속에서도 까마귀는 필사적으로 물을 찾아 헤맸죠. 지평선 저 멀리 빛이 흔들리는 곳에 얼음풋이 반짝이는 무언가가 그의 눈에 들어왔거든요. 마지막 남은 힘을 쥐어짜 날아간 곳에는 작은 오두막 옆에 놓인 물병 하나가 있었습니다. 까마귀의 심장이 희망으로 쿵쾅쿵쾅 걸었어요. 휴, 살았다. 드디어 목을 축일 수 있겠어. 하지만 기쁨도 잠시. 가까이 다가가 물병 안을 들여다본 까마귀는 또다시 깊은 절망에 빠졌습니다. 물병 안에는 물이 아주 조금밖에 남아있지 않았거든요. 물은 그의 부리로는 도저히 닿지 않는 깊은 바닥에 고여 있었어요. 까마귀는 온 힘을 다해 부리를 뻗어보았지만 물은 그에게 닿을 듯 말 듯 애를 태울 뿐이었습니다. 물병을 기울여 보려고도 했고 넘어뜨려 보려고도 했지만 그의 작은 힘으로는 끄떡도 하지 않았습니다. 몸은 다시금 허탈감과 함께 타는 듯한 갈증으로 고통받기 시작했어요. 희망이 절망으로 바뀌는 순간 그의 마음속에는 다시 한번 이대로 끝나는 건가 하는 무력감이 밀려왔어요. 아무것도 할 수 없어. 그는 날개도 펼치지 못한 채 물병 옆에 주저앉아 고개를 떨고 왔습니다. 까마귀는 한동안 그렇게 절망에 빠져 있었죠. 타들어가는 목구멍, 흐릿해지는 의식 속에서 그는 지난 삶의 모든 순간을 스쳐 지나갔어요. 나는 왜 이렇게 나약한가? 왜 이 작은 물 한 모금조차 마실 수 없는 거지? 그의 내면에는 자신에 대한 깊은 자책과
원망이 파도처럼 밀려왔어요. 그러나 절망의 끝자락에서 그의 눈에 우연히 작은 돌멩이들이 들어왔습니다. 평범하고 보잘것없는 굴러다니는 돌멩이들이었죠. 순간 까마귀의 지혜로운 눈동자에 작은 빛이 번뜩였습니다. 물병 속에 저 돌들을 넣으면 물이 위로 올라오지 않을까? 절박함 속에서 피어난 작은 생각 하나가 그의 마비되었던 몸에 다시금 활력을 불어넣었습니다. 그는 망설임 없이 부리로 돌멩이 하나를 집어 물병 속으로 떨어뜨렸습니다. 퐁당. 작은 소리와 함께 물결이 일렀고 물의 수면은 아주 미세하게 눈에 띄지 않게 올라오는 듯 했습니다. 까마귀는 포기할 수 없었어요. 그는 힘든 몸을 이끌고 작은 돌멩이들을 하나하나 부리로 물어 날랐습니다. 하나, 둘, 셋. 셀 수 없이 많은 돌멩이들이 물병 속으로 떨어졌어요. 그의 날개는 찢어질 듯 아팠고 부리는 부서질 듯 저려왔습니다. 목마름은 여전히 그를 괴롭혔지만 그의 마음속에는 이제 희망이라는 작은 불씨가 타오르고 있었습니다. 남들은 볼 수 없는 오직 나홀로 행하는 이 진한 가정 속에서 그는 자기 자신과의 고요한 싸움을 벌였거든요. 자신과의 약속을 지키려는 굳건한 의지만이 그를 계속 나아가게 했습니다. 점점 물의 수면은 눈에 띄지 않게 높아지기 시작했죠. 그리고 마침내 물이 부리에 닿을 만큼 올라왔을 때 까마귀는 떨리는 부리로 시원한 물을 마음껏 마실 수 있었습니다. 그의 목을 타고 넘어가는 차가운 물 한 모금은 세상 그 어떤 달콤한 꿀보다도 값지고 소중했죠. 갈증은 해소되었고 그의 몸에는 다시 생기가 들기 시작했어요. 까마귀는 빈 물병 옆에 서서 자신이 만들어낸 기적 앞에서 고요한 만족감과 함께 깊은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인생의 어떤 순간 우리는 까마귀처럼 절망의 순간을 마주할지도 모르죠. 눈앞에 희망이 보이는 듯 하지만 도저히 닿을 수 없는 현실 앞에서 무기력함을 느낄 수도 있을 거예요. 하지만 이 이야기는 우리에게 속삭이죠.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도 포기하지 않고 자신 안에 숨겨진 작은 지혜와 끊임없는 노력을 발휘한다면 그 어떤 불가능도 극복할 수 있다는 것을요. 외부의 도움을 기다리거나 남들이 해결해 주길 바라는 대신에 오직 나홀로 문제를 직시하고 나홀로 그 해결책을 찾아 나서는 용기. 그것이 곧 우리를 구원하는 내면의 샘물입니다. 작은 돌멩이 하나하나가 쌓여서 거대한 물줄기를 만들어내듯 우리 안에 작은 지혜와 노력이 모여 인생의 커다란 난간을 헤쳐나가는 힘이 될 수 있음을 잊지 마세요. 여러분 안에는 이미 모든 해답이 담겨 있습니다.